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5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경기에서도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속공 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공격은 주로 다르데르, 다니, 나바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들 3명은 각각의 기술적 역량과 빠른 템포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중원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르데르는 정교한 패스와 시야를 활용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다니는 활동량과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합니다. 나바로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수비진에 부담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무리키의 결정적인 헤더 골로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무리키는 제공권에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팀의 득점력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의 공중볼 처리 능력은 팀 공격의 핵심 무기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격 전술이 다소 단조롭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마요르카의 공격 패턴은 무리키의 제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가 무리키를 철저히 마크하면 공격 루트가 막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조로운 전개는 강팀을 상대로 다득점을 노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 면에서는 라이오와 발리엔트가 중앙 수비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의 공중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러나 모이카의 수비 불안이 이번 경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이카는 속도와 기술 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지만 종종 위치 선정에서 실수를 범하거나 1대1 대처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르셀로나의 빠른 측면 공격, 특히 하피냐와 야말을 상대할 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피냐, 올모, 야말은 공격의 핵심으로 이들은 정교한 패스와 드리블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직전 라스 팔마스전에서 바르셀로나는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 부족으로 고전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서 고립되며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공격 전개 과정에서 더 나은 연계 플레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페드리는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움직임으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의 압박을 뚫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바르셀로나의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비 측면에서의 불안정함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르티네즈와 쿠바르시는 오프사이드 트랩 운영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대의 부상 공백은 바르셀로나의 수비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대는 속도와 수비적 위치 선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지만 그의 부재로 인해 측면 수비에서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의 페드리와 올모의 활약이 팀의 경기 운영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와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마요르카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마요르카의 수비 약점인 모이카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역습 전술과 무리키의 제공권을 활용하여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 불안은 마요르카가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무리키의 위력은 상대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강력한 공격력을 감안할 때 마요르카의 수비가 장시간 버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득점을 기록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요르카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바르셀로나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수비 조직력의 차이와 바르셀로나의 공격력 앞에서 결국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함께 3골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입스위치는 이번 경기에서도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의 공격은 주로 허친슨, 채플린, 그리고 쉬모딕스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들은 각각 창의적인 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중원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친스는 볼 소유와 드리블 돌파에 능하며 채플린은 공간 침투와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합니다. 쉬모딕스는 이러한 공격 전개를 지원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노팅엄전에서는 공격적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전방의 델랍이 상대 수비에 철저히 고립되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델랍은 제공권과 활동량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주변의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입스위치의 공격 패턴은 상대적으로 단조로워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조로운 전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오셰이와 버지스가 중앙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팀의 수비 라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의 공중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백 자리에 경험이 부족한 클락이 투입되면서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클락은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존슨과 튀앙제브의 부재는 팀 전체의 수비 조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활용해 공격을 시도할 경우 입스위치는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크리스탈 팰리스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에제와 사르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두 선수는 정교한 패스와 빠른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합니다. 에제는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며 사르는 공간을 찾아 빠르게 침투해 공격을 마무리 짓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직전 뉴캐슬전에서는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을 획득하며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에제의 폼 저하가 눈에 띄었고 이는 팀의 공격 전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테타는 최전방에서의 움직임이 다소 둔탁해 상대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팰리스의 수비 능계이 라크루와 찰로바로 구성된 백스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발과 뛰어난 제공권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수비 라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르마의 복귀는 팰리스의 수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레르마는 중원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상대의 공격 템포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활동량과 수비적 기여는 팰리스가 상대의 점유율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 양상은 입스위치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 전술을 고수할 경우 팰리스의 견고한 수비 라인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팰리스는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입스위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반면 팰리스는 에제와 사르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입스위치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진의 약점인 측면 수비 불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팰리스는 빠른 전환과 역습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입스위치가 점유율을 확보하더라도 공격의 효율성 부족과 최전방에서의 고립 문제로 인해 팰리스의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팰리스는 상대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진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저득점 양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스터시티는 새롭게 부임한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지도 아래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 부임 초기인 만큼 팀의 전술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 기존 전술의 문제점이 여전히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심각한 조직력 붕괴를 경험하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가 무너지며 상대에게 잦은 기회를 내줬고 공격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스터의 공격은 부오나노네와 아예우의 개인적인 돌파와 창의력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오나노네는 드리블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강점을 보이지만 전술적인 지원이 부족할 경우 그의 기량도 제한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바디는 여전히 팀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침투 능력과 순간적인 위치 선정은 레스터의 공격에 있어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바디에게 의존하는 패턴이 계속된다면 상대 수비의 집중 마크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코디와 오콜리의 부상으로 인해 파스와 베스터고르가 대신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제공권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나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 상황에서는 기동력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쿠두스와 선머빌 그리고 보엔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패스로 수비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경기에서도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파케타를 중심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케타는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공격을 이끌며
웨스트햄의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직전 아스날전에서는 전반에만 5실점을 허용하며 대량 실점에 문제를 노출했으나 이는 주로 수비 집중력 부족과 전반적인 압박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경기에서는 쿠두스가 복귀하며 팀의 공격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쿠두스는 빠른 발과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침착함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다만 안토니오의 최근 부진은 웨스트햄의 공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머빌과 보현의 기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레스터의 수비를 흔들 수 있으며 공간이 주어질 경우 직접 득점 찬스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수비는 킬먼과 토디보를 중심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비 라인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완비사카의 태클과 1대1 수비 능력은 레스터의 측면 공격을 봉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기 양상은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레스터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보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스터는 바디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 전환으로 웨스트햄의 뒷공간을 공략하려 시도할 것이지만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과 웨스트햄 수비의 견고함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가며 측면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활용해 레스터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최근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 득점이 다수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레스터는 수비적인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웨스트햄 역시 점유율을 유지하더라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3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